중간평가라며 대통령 심판한다며 그러면 그것대로 선거를 치르면 돼. 근데 후보들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인물선거 정책선거를 하고 있어. 넉 빠진 놈들이요. KBS의 지선 마지막 여조가 떴는데 충격적입니다. 먼저 서울시장의 경우 오세훈이 크게 따라붙으면서 5차 법인의 접전까지 따라잡혔습니다. 추세를 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데 부동층이 19%인 만큼 민주당은 최대한 철국 누나권을 제대로 치고 나가서 공세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편 대구시장 후보의 경우 다행하게도 김부겸 후보가 강세를 보였지만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하며 부산시장 선거는 의외로 상황이 나빠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고 있어 굉장히 다행입니다. 그리고 이 당선 가능성은 격차가 더 났는데 사실 선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자신감을 갖고 힘을 내시길 응원합니다. 다만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의 일부 당권을 노리는 세력이 별로 열심히 뛰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못하고 자신들은 다음 총선에 공천권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놀랍지만 이게 아니라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이 엉망이 된 이유가 해석이 안 됩니다. 사실 지금 이 대통령이 지지율이면 대구, 경북 제외하고는 전부 석권해야 정상입니다. 서울도 안정적으로 이겨야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게 뭡니까? 지지층은 전부 평택을 재보궐 한석자리에 관심을 두게 하고 광역단체장은 포기하는 겁니까? 관련해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가 굉장히 결집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격전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.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. 네, 그렇죠.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층들이 최대 결집했고 박근혜까지 등장했으니까 자신만만한 겁니다 지금.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등장한 거죠. 왜냐하면 최소한 영남 쪽은 해볼만하다. 서울하고 영남 쪽 해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면에는 장동혁보다는 박근혜가 낫다. 장동혁은 이제 너무 구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력 있는 사람 물색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를 호출한 거죠. 세상에. 근데 이게 통할까요? 세상입니다. 박근혜가 확장력이 있다니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저 선거 오래 해봤잖아요. 저 나름대로 이제 여론사 전문가로서 또 정치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봤는데 제 감은 있거든요. 늘. 그 감은 뭐냐면 민심의 기전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터지면 출렁입니다. 지금도 출렁이는 과정이죠. 그러나 큰 틀에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은 명확하게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고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킨 지도 얼마 안 됐고 반성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민심의 기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. 민주당의 여러 안 좋은 소식들, 실망감 있습니다. 있긴 있지만 그게 지금 최근 격전지로 늘어난 곳의 흐름은 그러한 여론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최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요. 결국 반집 승부들이 꽤 많아질 텐데 그러나 결국은 민심은 이재명 정부를 선택할 거다. 그렇게 봅니다. 자, 격전지들이 좀 늘어나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죠. 근데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봐요. 사실은. 뭐냐면 첫 번째는 전략이 미스다. 이 전략의 미스는 뭐냐면 지금은 대통령 얼굴 들고 선거 치르는 선거전이 돼야 하거든. 왜냐면 저쪽에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잖아. 이재명은 심판하자. 오케이 우리 받아. 그래 대통령 심판 선거야. 대통령이 일 잘했으면 대통령 뽑아주고 대통령이 못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뽑아주세요 하고 전공법으로 돌파하면 돼. 걔네가 시비를 거니까 중간평가라며 대통령 심판한다며 그러면 그것대로 선거를 치르면 돼. 근데 후보들이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인물선거 정책선거를 하고 있어. 넉 빠진 놈들이요.